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느낌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 예고 없이 상황이 걸리고 소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말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실탄 지급한다. 그 말 한마디에 병영 전체가 얼어붙던 그 순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밤, 우리 선배 군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역대급 긴급 상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시절 여러분이 얼마나 처절한 최전선을 지키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 정말 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위부터 1위까지 선배 군인들이 정말 전쟁 나는 줄 알았다고 증언하는 역대급 긴급 상황 탑7입니다. 7위, 발밑에서 폭발음이. 1974년 제1남 침용 땅굴 발견. 1974년 11월 1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새벽 순찰에 나선 육군 제25사단 수색대원들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땅 밑 어딘가에서 희미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파헤치기 시작하자마자 북한군 쪽에서 기관총 사격이 날아왔습니다. 수색대는 군사분계선 북쪽으로부터 약 3분간에 걸쳐 무려 300발가량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굴이 아니다. 파내려 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뚫린 터널, 내부에는 철제 레일이 깔려 있었고 북한군의 작업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속도전, 통일로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일부 지점에는 천장이 뚫려 있어 머리를 내밀고 남측 초소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발견 5일 뒤 한미 공동조사반이 수색에 나섰다가 북한이 땅굴 내부에 은밀히 매설해 놓은 폭발물이 터지면서 미군 장교와 국군 장교 각 한 명씩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땅굴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유사시 1시간 안에 1개 연대 이상의 무장 병력이 통과할 수 있는 군사 침투로였습니다. 전방을 지키던 장병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건 눈앞의 철책만이 아니었다. 땅속 어딘가에서도 적이 파고 들어오고 있었다. 6위,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땅굴이라고. 1975년, 1978년 제3땅굴 발견. 1974년 제1땅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975년 3월 철원에서 제2땅굴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군 당국은 전차도 통과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사시 북한군 병력 1만 6천여 명이 단 1시간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전국이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땅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역갱도 공사를 하던 중 북한이 미리 설치해둔 부비 트랩이 터지면서 1975년 4월과 5월 총 8명의 국군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1978년엔 제3땅굴이 판문점 남방 4k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너비와 높이 2m, 깊이 73m, 1시간에 무장병력 3만 명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서울까지 불과 44km, 수도권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방 장병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던 장병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밑 어딘가에도 저들이 파고 있는 터널이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던 것이 바로 선배 군인들이었습니다. 5위, 청와대까지 쳐들어왔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태. 1968년 1월 21일 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124부대 무장공비 31명이 휴전선을 몰래 넘어 서울 청와대 코앞 500m까지 침투한 겁니다. 이들은 1인당 기관단 총 1정과 실탄 300발, 권총 1정, 수류탄 수십 발로 중무장한 완전무장 특수부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복장을 입고 우리말도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날동안이나 서울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들 중 생포된 김신조가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회자됩니다.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 전방부대 장병들은 사건 직후 즉시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실탄이 지급됐고 초소 근무가 2배로 강화됐습니다. 겨우 며칠 전까지 멀쩡했던 철책을 뚫고 들어온 공비들. 지금 내 옆 숲을 어딘가에도 그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공포가 부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군 복무기간 연장, 고등학교, 대학교 교련 수업이 시행됐고 그해 4월 향토예비군이 창설됐습니다. 1.2.1 사태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체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4위, 휴전협정이 뭐야? 그냥 쏴 죽이면 그만이야. 7, 80년대 진돗개, 경보와 실탄 지급의 밤. 7, 80년대 전방 장병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명령어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돗개 하나 발령. 진돗개 경보는 북한의 무장공비나 특수부대원 등이 침투했을 때 혹은 국지적 위협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발령되는 단계별 경보 조치입니다. 평상시에는 진돗개 셋이 유지되고 위협 상황이 예상되면 진돗개 둘, 그리고 침투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최고 단계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됩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는 순간 부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장병이 완전 무장, 실탄 지급, 수색작전 돌입, 외박은 물론이고 PX도 없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초소에서 밤을 새웁니다.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채로. 전방 근무를 했던 선배 장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돗개 경보가 발령되면 젊은 이등병들조차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농담을 잘 치던 고참들도, 평소엔 거친 말을 달고 살던 병사들도 진돗개 하나 앞에서만큼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실탄이 든 탄창을 손에 쥐는 순간 진짜 전쟁이 눈앞에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3위, 데프콘 세발령. 미 공군 B-52가 한반도로.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자,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야기입니다.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유엔군이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한 그루를 자르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 박철 중위가 작업 중지를 요구했고 유엔군 경비중대장 아서 보니파스 대위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박철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트럭에 싣고 온 곡괭이와 몽둥이, 그리고 노무자들이 작업에 쓰려고 가져온 도끼까지 빼앗아 휘두르며 기습했습니다.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위가 이마에 중상을 입고 이송 중 사망했고 국군과 미군 장병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백주대 낮에 평화지역이라던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도끼에 맞아 살해된 겁니다.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준전시 상태를 의미하는 데프콘 3이 발령됐습니다. 오키나와와 괌 미 공군기지에서 F-4 전투기와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를 향해 출격했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호와 미 해병대 1800여 명이 한반도로 이동했습니다. 전방 부대 장병들의 심장이 멎을 듯했습니다. 부대 전체에 실탄이 지급됐고 모든 장비가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고 고향집이 생각났습니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많은 장병들이 그 밤을 흰 눈을 뜨고 지새웠을 겁니다. 북한 역시 전군의 전투 태세를 발령했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결국 정세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북한은 긴급 회의를 요청했고 김일성의 유감 성명이 전달됐습니다. 이 유감 성명 하나로 전쟁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장병들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겁니다. 2위, 땅굴 수색 중 전우가 쓰러졌다. 1974년에서 1990년
땅굴 탐색 작전의 피와 눈물,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발견하는 것 자체도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땅굴 내부를 수색하는 임무, 캄캄한 땅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하는 장병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974년 제1땅굴이 발견된 직후 수색에 들어간 한미 공동조사반이 북한이 미리 매설해둔 폭발물에 의해 국군 장교와 미군 장교 각 1명씩이 순직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북한은 땅굴을 파면서 내부 곳곳에 부비 트랩과 폭발물을 설치해뒀습니다. 한국군이 발견하면 탐색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2땅굴에서는 역갱도 공사를 하던 우리 장병 8명이 이 부비 트랩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땅굴이 핵폭탄 10개보다 더 큰 위력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핵폭탄보다 무섭다고 본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땅굴을 맨몸으로 탐색하러 들어간 우리 장병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공간을 손전등 하나 들고 걸어 들어가야 했던 그 공포.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1위. 정말 전쟁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976년 8월 21일 폴버니언 작전 도끼 만행 사건 사흘 뒤 1976년 8월 21일 전방 부대 장병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군이 그 미루나무를 기어이 베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자르기 위해 미군은 AH-1 공격 헬기 7대와 다목적 헬리콥터 20대를 띄웠습니다. 도끼와 권총으로 무장한 미군 공동경비부대 30여 명이 판문점 일대의 주요 시설을 확보했고 공병 8명이 전기톱으로 미루나무를 잘랐습니다. 미군은 나무 한 그루를 충분히 빨리 자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40분에 걸쳐 느리게 작업했습니다. 북한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격 헬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항공모함이 서해에 대기했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전방 부대전 장병에게 실탄이 지급됐습니다. 이날 전방 GOP 초소에서 근무하던 수많은 장병들이 총기를 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망원경 너머로 북한군 병력이 자동소총과 기관총을 들고 집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북한은 판문점에 무장병력 200여 명을 배치했지만 결국 직접 대응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큰 도발이어서가 아닙니다. 전방에서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우리 장병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배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전우위 기록에서 다룬 탑7 어떠셨습니까?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가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하던 그날 밤, 1974년 땅속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던 그 새벽, 1976년 8월 공격 헬기가 하늘을 뒤덮던 그 순간, 7, 80년대 전방 부대를 지킨 선배 군인들은 단순히 군 복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문 앞에 서서 공포를 씹어삼키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입니다. 실탄이 지급되는 그 순간에도, 진독의 경보가 울리는 그 밤에도 묵묵히 총을 들고 초소를 지켰습니다. 그 선배 군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기록들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그 시절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전우위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